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섬나라인 일본은 전쟁을 참 좋아합니다. 멀리는 임진왜란이 있었고 가까이는 조선 침략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랬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의 감시 아래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집권 이후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등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준비 중인 충격적인 프로젝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꾸준히 모아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미 핵무기 수천 발을 만들 수 있는 풍부한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계속해서 더 짓겠다고 발표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은 모두 원자력 발전에 쓰인 우라늄 폐연료봉을 공장에서 재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플루토늄 생산 공장을 재처리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재처리 공장에서는 원전에서 사용이 끝난 핵 연료를 3에서 4cm로 절단해 질산으로 녹인 후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하여 분말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이 나오며 이 방사성 폐액도 재처리 공장에서 저장합니다. 따라서 재처리 공장은 방사성 물질이 원전보다 10배 가까이 많으며 위험성과 사고 가능성 또한 원전보다 더 높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재처리 공장을 1993년 착공했습니다. 처음 목표는 1997년 완공을 목표로 삼았지만 설계 변경,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무려 24회나 지연되었고 2009년에는 배관에서 고준위 폐액이 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완공 및 가동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사 기간도 예정보다 24년이나 지연되었고 7,600억엔 한화 약 8조 2천억 원 정도로 책정되었던 건설비는 이제 3조엔 한화 32조 원에 달할 정도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2020년인 지금까지 가동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으면 재처리 공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같은데요. 이미 어느 정도 공장을 지은 상황이고 폐연료봉 재처리 공장이라는 용도의 특수성 때문에 건축물의 재활용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에 앞으로의 설비 유지 비용과 폐기 조치까지 고려한 사업비는 무려 14조엔 한화 1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정도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예산 낭비와 실패한 공사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수준 같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따라 핵무기를 만들 수도 보유할 수도 없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이 폐연료봉 재처리 공장, 즉 플루토늄 생산 공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재처리 공장의 용도는 핵연료의 재사용입니다. 재처리를 통해 만들어진 플루토늄과 우라늄 산화물을 섞어서 만든 혼합 산화물, 즉 MOX를 연료로 쓰는 원자력 발전을 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 MOX를 활용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주 잠시 존재했었을 뿐이죠. 꿈의 원자로라고 불리는 일본의 몬주는 앞서 말씀드린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혼합 산화물 MOX를 투입하는 고속 증식로입니다. 투입량보다 많은 재활용 핵연료를 배출하기 때문에 배출된 연료로 또다시 재가동을 할 수 있어서 꿈의 원자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몬주는 꿈의 원자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본의 악몽의 원자로였습니다. 일본은 1조엔 한화 약 11조 원을 들여 몬주를 건설합니다. 완공 4년 뒤 1995년 첫 가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가동 3개월 만에 냉각제로 쓰이는 나트륨 유출로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2010년 원자로 내 중계장치 낙하 사고, 2012년에는 무려 1만여 건에 달하는 기기점검 누락이 발각되면서 시험운전 재개까지 금지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몬주는 가동을 하지 않아도 연간 2,200억 원의 유지비가 발생합니다. 11조 원을 들인 몬주 원자로는 20년 동안 단 250일만 가동되다가 마침내 일본 정부가 2016년 12월 몬주 원자로의 폐로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폐로 작업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원자력 규제위가 허가한 폐로 작업을 살펴보면 우선 기간부터 놀라운 수준입니다. 몬주 원자로는 2017년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총 4단계에 걸친 폐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몬주 고속 증식로의 폐기물 발생량은 약 26,700톤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방사능의 수위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폐로 비용도 최소 3,750억엔 한화 4조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즉 일본은 몬주 원자로의 폐로로 인해 플루토늄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에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24년에 걸친 공사기간 끝에 일본은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공장에 대한 안전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심사 서한을 승인하면서 핵연료 재사용 사업을 목표로 하는 업체인 니혼게넨의 재처리 공장 본격 가동에 심사에 합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니혼게넨은 이후 안전대책 공사를 거쳐 2021년 상반기에 재처리 공장을 최종 완성한 후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2022년 1월에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합니다. 일본이 사용할 수도 없는 플루토늄을 2022년부터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하자 국제사회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산된 플루토늄을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 때문입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핵연료를 계속 재이용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플루토늄 생산이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말 기준 45.7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부랴부랴 핵무장 가능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2020년 9월 17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기시노부 신임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이어 일본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비핵 3원칙, 즉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기시 외무상은 이날 발언에도 내각의 일원인 방위상으로 말하자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심지어 2012년 중의원 선거 당시에는 일본의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핵개발을 추진하고 싶어하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아베 총리 재임 당시인 2017년 유엔에서 채택된 핵무기 금지 조약에 일본은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2017년 7월 7일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조약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담이지만 한국과 미국 역시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이유로 이 조약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년 히로시마 시장은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75주년을 맞아 일본에서는 희생자를 위령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베 전 총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벌어진 참화, 그로 인해 생긴 사람들의 고통이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마스이 카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일본 정부가 말로만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핵무기 금지 조약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선이자 반핵 행동의 실패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백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표현 수위는 매년 높아졌지만 올해 처음으로 북한의 일본 공격 능력 보유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추가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은 분명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방위백서는 일본이 원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빌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의미를 다시 말하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역시 아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전쟁 관련 내용이 담긴 일본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미 일본의 전 국토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비핵화와 탈원전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핵무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본은 또다시 핵무기와 전쟁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위치한 추모비에는 우리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일본이 이 글귀를 거울 삼아 과거를 반성하고 핵무장과 전쟁 가능한 국가라는 최악의 환상에서 벗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